70대가 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야 후회합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진작 이렇게 살았더라면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깨달음을 지금 이 순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70대를 넘기고도 여전히 건강하고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 10가지. 그 10가지를 알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노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머리로만 이해하고 넘어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집중해서 들으시고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결들입니다. 나중에 그때 그 영상 제대로 안 봐서 후회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주십시오. 30분이 여러분의 앞으로 10년, 2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이 이 10가지를 알고 나서 더 행복하고 평온한 노후를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젊은 시절엔 이 말이 그저 현명한 가르침으로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특히 70대를 넘어서면서 이 문장의 무게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랫동안 착각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화려한 관계를 쫓으며 그것이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이루거나 혹은 이루지 못한 채로 70대를 맞이한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더라고. 이 이야기는 잘 사는 법이 아니라 편안해지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공하는 법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0대가 넘어서야 깨달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통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평온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작은 행복을 크게 즐기는 사람입니다. 새벽 5시, 아직 세상이 깨어나기 전 부엌에서 차 한 잔을 끓입니다. 물이 끓는 소리, 찻잔을 데우는 손의 온기, 그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 이것이 전부입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스며들고 커튼 사이로 비치는 빗줄기가 바닥에 그림자를 만듭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그냥 아침이라고 부르지만 70대를 넘긴 사람들은 이것을 하루의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젊은 시절엔 이런 순간들이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 큰 기쁨을 찾아 헤맸고 더 확실한 만족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삶의 행복은 크기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주 느끼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을. 매일 아침 마시는 차 한 잔, 산책길에서 만난 고양이, 오후 햇살 아래 잠깐 앉아 쉬는 시간. 이런 것들이 쌓여서 삶이 됩니다.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거창한 이벤트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매일매일 작은 이벤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순간들 속에서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몸을 혹사하지 않고 꾸준히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몸을 도구처럼 다뤘습니다. 일해야 하니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늙으면 안 되니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70대가 되면 알게 됩니다. 몸은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몸을 배신했다는 것을.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이제 몸과 협상합니다. 오늘은 30분만 걷겠다고, 무릎이 아프면 쉬었다 가겠다고, 계단이 힘들면 천천히 오르겠다고. 그들은 조금씩 오래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매일 격렬하게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 완벽한 건강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방식입니다.
산책을 나갑니다. 목적지는 없습니다. 그저 걷습니다. 햇볕을 쬐고 바람을 맞고 다리가 움직이는 느낌을 받아들입니다. 돌아와서는 스트레칭을 합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손목을 돌리고 어깨를 풀고 허리를 천천히 젖힙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몸은 거창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몸은 그저 잊히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꾸준함이 강함을 이깁니다. 70대를 넘긴 사람들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떠날 인연에 매달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가 줄어듭니다. 이것은 슬픈 일처럼 느껴지지만 동시에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만나는 시기가 있고 함께하는 시기가 있고 멀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엔 이 흐름을 막으려 했습니다. 연락이 뜸해진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고 멀어진 관계를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70대를 넘긴 사람들은 이제 압니다. 관계는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흐름을 거스르는 것은 서로를 지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않습니다. 대신 남아있는 사람을 더 소중히 대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도 관계의 한 형태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이지만 고독은 스스로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더 깊이 만납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책을 읽다가 문득 생각에 잠기는 순간,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음악을 듣는 저녁. 이런 시간들이 그들을 채웁니다. 사람은 혼자 태어나서 혼자 떠납니다. 그 사이에 만난 인연들은 모두 소중하지만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는 집착이 아니라 감사가 됩니다. 네 번째는 돈을 불안이 아닌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노후의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가 돈 문제입니다. 충분한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돈이 부족하면 더 불안합니다. 우리는 평생 돈을 벌기 위해 일했지만 정작 돈과 평온한 관계를 맺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돈을 두 가지 방식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쓰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아끼면서 자존심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돈을 흐르게 합니다. 필요한 곳에 쓰고 불필요한 곳엔 쓰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함에 도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젊은 시절엔 돈을 모으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아껴야 한다고, 절약해야 한다고, 나중을 위해 참아야 한다고. 그런데 70대가 되면 깨닫습니다. 나중은 이미 지금이라는 것을, 더 이상 미룰 나중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자신에게 투자합니다. 좋은 식재료를 사고 편한 신발을 신고 가끔은 작은 사치도 허락합니다. 이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존중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불필요한 것에 돈을 쓰지 않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 습관적인 지출, 불안을 달래기 위한 쇼핑, 이런 것들을 정리합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과의 관계가 평온한가, 불안한가가 문제입니다.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통장 잔고보다 마음의 평온을 선택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연스러운 늙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젊음을 강요합니다. 젊어 보여야 하고, 젊게 행동해야 하고, 늙음은 숨겨야 할 무언가처럼 취급됩니다. 하지만 70대를 넘긴 사람들은 이제 그 게임에서 내려옵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인정 속에서 평온을 찾습니다. 늙음은 패배가 아닙니다. 늙음은 삶이 주는 자연스러운 선물입니다. 주름 하나하나에는 웃었던 순간이 담겨 있고
흰 머리카락 하나하나에는 견뎌낸 시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거울을 보며 한숨 쉬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울 속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살아왔구나. 잘 견뎠구나. 수고했어. 젊음에 집착하는 것은 과거에 매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는 아름답지만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대신 지금 이 나이에만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여유,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평가받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이것들은 젊음이 줄 수 없는 선물입니다. 자연스러운 늙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품위입니다. 6번째는 불편한 관계를 정리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외로운 일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관계는 많을수록 좋다고 배웠습니다. 친구가 많아야 하고, 친척과 자주 만나야 하고,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고. 하지만 70대를 넘긴 사람들은 이제 압니다. 관계의 질이 양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관계는 유지하는 것보다 정리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불편한 관계란 무엇일까요?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는 사람, 나를 판단하고 비교하는 사람, 과거의 실수를 계속 들춰내는 사람,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만 하는 사람. 이런 관계들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젊은 시절엔 참았습니다. 의리라고 생각했고 정의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의리와 희생은 다르다는 것을, 정과 고통은 다르다는 것을.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불편한 관계를 조용히 정리합니다. 크게 다투거나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저 연락을 줄이고 만남을 멀리하고 서서히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혼자와 조용함은 다릅니다. 혼자는 외롭지만 조용함은 편안합니다. 불편한 관계를 정리한 후에 찾아오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평온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 속에서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7번째는 하루 한 번 좋은 말을 건네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대화할 상대가 줄어들고 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말을 합니다. 좋은 말을, 따뜻한 말을,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아침에 만난 이웃에게 오늘 날씨 참 좋네요 라고 말합니다. 마트 직원에게 고생 많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전화 통화 끝에 건강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들은 작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좋은 말은 듣는 사람을 살리지만 결국 하는 사람도 살립니다. 말은 에너지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에게 돌아오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에게 돌아옵니다. 70대를 넘긴 사람들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을 줄이고 감사를 늘립니다. 비난을 줄이고 격려를 늘립니다. 이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거울을 보며 오늘도 잘 살았어 라고 말합니다. 잠들기 전에 수고했어 라고 말합니다. 힘든 순간에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들이 쌓여서 우리 내면에 단단한 기둥을 만듭니다. 말은 공기처럼 보이지만 말은 씨앗입니다. 어떤 말을 심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정원이 달라집니다.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매일 좋은 씨앗을 뿌립니다. 8번째는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 배우는 것을 멈추기 쉽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았고 이미 충분히 알고 있고 이제는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거창한 공부가 아닙니다.
학위를 따거나 자격증을 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호기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기쁨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산책길에서 본 꽃 이름을 찾아봅니다. TV에서 나온 낯선 단어를 검색합니다. 책을 읽다가 모르는 역사적 사건을 찾아봅니다. 이런 작은 탐구들이 삶을 생생하게 만듭니다. 배움은 나이를 거스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몸은 늙어도 뇌는 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뇌는 활성화되고 삶은 확장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움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나는 다 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배움을 계속하는 사람은 압니다. 세상은 넓고 모르는 것은 많고 배울 것은 끝이 없다는 것을. 이 겸손이 우리를 유연하게 만들고 젊게 만듭니다.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학생의 마음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삶을 교실로 보고 매일을 수업으로 봅니다. 9번째는 과거에 매달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무게가 무거워집니다. 젊은 시절에 실수하지 못한 일들, 상처받은 기억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거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이제 압니다. 후회는 생각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습관을 끊어야 한다는 것을.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은 냉정한 사실이지만 동시에 해방의 시작입니다. 바꿀 수 없다면 매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과거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배움으로, 실패가 아니라 경험으로, 상처가 아니라 성장으로. 관점을 바꾸는 순간 과거는 짐이 아니라 자산이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뒤돌아볼 때 이해되지만 앞으로 나아가며 살아가야 한다. 과거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과거에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과거를 참고하되 현재에 삽니다. 그들은 과거의 경험을 지혜로 전환하고 그 지혜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과거에 매달리는 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가벼워집니다. 어깨의 무게가 내려가고 호흡이 편해지고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현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10번째는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 애써왔습니다. 부모님께,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사회에. 우리는 끊임없이 증명하고 설명하고 정당화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넘으면 깨닫습니다. 가장 필요한 인정은 남의 인정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인정이라는 것을.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잘했어. 이것은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존중입니다. 연민은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지만 존중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했고 후회도 있고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견뎌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일입니다.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은 자기 위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쌓이면 치유가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와서 상처를 어루만져 주기를 기다렸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것은 스스로 자신을 어루만지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도 잘할 거야. 괜찮아, 충분해. 이 말들이 우리 내면에 안전한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전한 공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평온을 느낍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70대를 넘긴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것도 결국 이것입니다. 진짜 잘 산다는 것은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더 넓은 집이 아니라 편안한 공간 하나면 충분합니다. 더 많은 친구가 아니라 진심 어린 관계 몇 개면 충분합니다. 더 큰 성공이 아니라 작은 만족들의 반복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덜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빠르게. 하지만 이제는 덜의 지혜를 배울 때입니다. 덜 소유하고 덜 욕심내고 덜 비교하는 삶. 그 덜어낸 자리에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만납니다. 결국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큰 집에 사는 것도 많은 돈을 가진 것도 화려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잘 산다는 것은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공부를 멈추지 않았고 가족을 그리워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 풍요로웠습니다. 그것이 진짜 잘 사는 삶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당신이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나은 삶을 고민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변화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70대가 넘어서야 깨달은 이 10가지 공통점은 사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행복을 즐기고 몸을 돌보고 떠날 인연을 보내고 돈과 평온한 관계를 맺고 늙음을 받아들이고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고 좋은 말을 건네고 배움을 계속하고 과거를 놓고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하는 것. 이 중 하나만 바꿔도 삶은 달라집니다. 2가지를 바꾸면 더 가벼워집니다. 3가지를 바꾸면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됩니다. 잘 산다는 것은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것입니다. 더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평온한 것입니다. 더 많이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70대를 넘긴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결국 이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며 살아보세요.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해보세요. 필요 없는 것 하나를 내려놓아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노후는 달라질 것입니다. 진짜 잘 사는 노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 당신의 마음속에 이미 있습니다. 다만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것을 발견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잘하고 있어. 그 말이 당신의 노후를 바꿀 것입니다. 진짜 잘 사는 노후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 닿았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또 꼭 찾아뵐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